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요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비용 또 16번에도 있고,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2번에도 보면 있습니다. 52번 한번 볼까요? 52번 그 실비가 암기 프린트 55번에 16번, 52번에 16번에 있습니다. 그 1번이 틀렸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누가 불안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매도인이 내는 게 아니라 예치 권고와 관련된 비용, 즉 보증보험료 이런 게 되겠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1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에는,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는데,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죠. 그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왜? 개업공개사가 떼묻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개업공개사만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 5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시험에 1번은 잘 나옵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에 보면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죠. 55번에 15번하고 16번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55번. 자, 그 다음에 16번 이거 답 1번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상가가 임대차 기간이 갱신된 경우는 해지 못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주택은 2년간 연장됩니다. 갱신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만약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됩니다. 갱신 요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가 처음에 6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 안 됩니다. 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초과돼 버리잖아요. 12년 돼 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6년 계약해도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과거에 몇 년 계약했든지 간에 1회에 하나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주택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2번, 3번도 가능해요. 1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년 계약했다면 1년 계속 연장 가능하죠. 9번 연장 가능하잖아요. 1년씩. 그래서 횟수는 제한 없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 지금 4번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5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지금은 2022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 8개월간 연체도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6개월 거 떼먹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지난주에 있었죠? 연체이자도 물어내야 된다고요. 6개월간 연체했으면. 해지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자는 돈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내고 하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주인은 다 받아낼 수 있다. 16번에 1번이고요. 17번입니다.
협회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옛날에는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주된 사무소 어디에 둔다는 규정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옛날에 1,000만 명이었죠. 그 세종시로 정부 종합청사 이런 거 옮기고 나서 지금 계속 서울은 앞으로 인구 800만 명이 목표고요. 경기도는 1,500만 명이 목표입니다. 그럼 경기도가 서울 2배 된다고요? 앞으로 경기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저도 시험 볼 때 이걸 모의고사 1회분을 정확하게 법조문으로 일일이 다 찾으니까 공법 같은 건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40문제 푸는데 뭐 공인중개사법은 쉬우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요걸 처음부터 끝에까지 문제 전부 다 법조문 찾아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과목 하십시오. 그럼 오늘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점수 안 나와도 앞으로 이게 동형 모의고사 6회 지난주에 한 번 했고요. 앞으로 6번, 오늘 빼곤 5번 더 있죠. 그럼 6번, 지난주까지 7번, 7, 4, 7, 28, 또 100선 합니다. 그럼 380문제. 400문제만 풀어보면 무조건 80점 이상 나옵니다.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400문제만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이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인터넷에 묻는 분 많아요. 기본서 봐야 되냐, 요약집 봐야 되냐, 뭐 단원별 문제 풀어야 되냐, 모의고사 봐야 되냐. 모르면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학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게 학원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게 노하우가 쌓인 거니까. 지금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역으로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법조문,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문 찾아봤어요. 쉽게 공부 안 하려고. 제가 시험 볼 때는 요약집이나 암기 프린트 보면 쉽죠. 금방 찾잖아요. 몇 번 적어놔 놓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공부를 하면 금방 쉽게 또 다 잊어먹어버려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어렵게 일일이 법조문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명절 때도 시댁이나 친정일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게 좋죠. 잘하면 끝이 없어요. 저도 형제가 9명인데 제가 너무 잘했어요. 부모님 제가 20년 모셨어요. 어머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돼요. 그렇게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상속은 또 하나도 못 받았어. 큰형님이 다 받았어. 형님이 내가 공부 시켰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그 상 같은 거 옛날에 공시지가 100원밖에 안 했어요. 평당. 그래서 얼마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골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형님 그 뭐 산삼으로 그 구청에서 3억 보상받았다는데 너도 좀 받았냐 해서 자꾸 묻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모르는데 자꾸 알려주니까 싸움 시켜요. 그 시골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 나왔더라고. 시골 기농해가지고 카페 해가지고 장사 잘 되니까 옆에 이장이 그냥 트럭 갖다 막아놓고 주차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농 기촌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래서 별로 시골에 가고 싶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41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 초등학교 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젊은데 어머니는 할머니 같은 게 자꾸 옆에 친구들이 할머니가 묻고 이러니까 창피해가지고 학교도 안 왔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죄송한데 어머니가 지금 100살인데 살아계시면 돌아가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잘하시고 명절에 그래서 가지 말라고 뭐 밥하라고 하면 밥에다 소금 타가지고 그냥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너는 이제 일하지 마라. 네 하면 오히려 더 시간 걸린다. 하지 말고 저 앉아있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앉아있느니 그냥 다른 데 가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돼요. 잘하면 더 잘하게 만든다고. 못하다가 그냥 돈이나 한 번 주면 자랑하고 좋다고 그래요. 맨날 잘한 사람은
당연하게 얘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너무 잘하니까 저만 매달 그 용돈 드리고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통장이 저 혼자 입금시켜놨더라고. 9명인데 아무도 돈 준 사람도 없어요. 그 아버지 그 돈 몇 푼 되진 않지만 그 찾으려고 시골에서 막 그 자전거 타고 나가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저는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눈물 날라고 하네. 다음 주가 명절인데 명절 때 가지 말고 공부나 하시라고. 이제 공부하고 합격해가지고 잘하는 게 낫지 또 떨어져가지고 1년 더 한다면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주면 돈 드리면 돼요. 지금 눈물이 나서 갑자기 못 부르겠다. 몇 번 하다가 몇 번 할 차례에 17번 몇 번까지 했지? 네, 17번에 2번은 맞고 3번 공제 운영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일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이런 거 이건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설치한 때는 신고합니다.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라고요.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미리 신고입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뒤에 가면 오늘 문제 있으니까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가 중요합니다. 5번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재단법인하고 해서 기출문제입니다. 18번 기출문제를 변형했습니다. 패턴은 기출문제고요. 내용은 조금 제가 변형했습니다. 자, 기업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 맞는데 기소 중지했으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자, 그래서 기업은 기소 중지돼서 포상금 받을 수 없고요. 니은은 이중 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 등록 아니라고요? 기소유예는 포상금 지급 대상 맞죠? 만약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 기소유예돼도 포상금 받는다고요? 기소유예되면 제가 지금 기소유예되면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암기 프린트 28번 이 감정이 들어가니까 이게 말을 못하겠네. 28번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갑자기 28번 28번에 보니까 공소제기 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네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요. 그 포상금 비교정리 프린트도 있고 우리 그 요약집을 볼까요? 요약집도 포상금 비교정리표가 있습니다. 요약집 138, 139에 있습니다. 138 138에 맨 밑에 보니까 왼쪽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포상금 받는 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죠. 자, 그래서 기소유예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기업은 기소중지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은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풀 때는 이 계산하려면은 갑,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지금 A에 대해서는 이중 등록, 기소 중지돼서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 B에 대해서는 이중 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25만 원씩 받네요.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공동으로. 디귿은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의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지만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고 했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7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9번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해야 되겠죠. 포상금,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디귿은 그래서 대여했으니까 양도대여니까 포상금 맞죠? 두 명이 같이 왔으니까 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불기소네. 불기소 처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했죠. 불기소 처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갑 25만 원, 을 25만 원이라고요. 시험에 이 요런 패턴이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게 최근에. 그럼 포상금 지급 대상 알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 포상금 지급하는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무혐의 결정, 검사의 무혐의 결정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닌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공소 제기를 하면,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자, 그래서 답 1번입니다. 1번. 19번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제한이 있다. 전국 다 가능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다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매매, 전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4번, 직거래는 전자계약서 안 되고 중개거래만,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만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고, 해제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24시간 안에 부여됨. 이게 국토교통부 이게 홈페이지에서, 여기 사이트에서 문자 와요. 전자계약서 작성하고 나면 확정일자 부여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출력해 가지고 뭐 어디 필요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답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문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를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어렵죠. 다 암기하기 힘듭니다. 그냥 그래서 이건 답으로 안 하면 됩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오면.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부령이고요. 과태료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 맞습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화점 비상배를 유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X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한다고요. 요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풀 수 있죠. 우리 요약지 159페이지 한번 볼까요?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요약집 154페이지 요약집 154페이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10번에 보면 1의 서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의 서식에는 소화점 비상벨, 3, 4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죠. 그래서 1의 서식, 즉 주거용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는 그 주택법에 의해서 이미 아파트에는 소화전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그렇고, 이게 천장에 위에 보면 그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라이트 타가지고 불 해가지고 하니까 물 나오더라고. 물. 그래가지고 물 한 1m 차이더라고. 그 이게 호스 안에 있는 파이프 안에 있는 거 다 빠질 때까지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물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 골치 아프더라고요. 물 나와요. 물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실무교육 강사 요건인데요. 강사 요건 3년. 시험에 이 강사 요건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고요. 석사,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대학 전임 강사 이상 역시 2년 이상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죠.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 했어요. 그 한번 그냥 들어놓으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사 요건까지는.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 물론 숫자는 우리 암기 프린트에 46번에 3년 다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제사업 운용 실적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안 하면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협회는. 자, 5번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위원은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데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에는 보니까 4급 대신에 5급 이렇게 해서 X로도 내놓은 문제 있던데요. 그렇게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겠죠. 너무 그건 좀 치사하니까. 어쨌든 위원은 위원장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답 2번입니다. 21번입니다.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으로 맞는 것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서식을 보시면 거기 요약집 154페이지, 요약집 154페이지, 154페이지 거기 8번에 보니까 취득세의 취득조세의 종류 및 세율 밑에 보니까 재산세 6월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건 네 가지 서식 다 돼 있고요. 단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요약집 154페이지 동그라미 8번. 재산세는 네 가지 서식에 다 기재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다고요. 6월 1일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재산세나 종부세나 모두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거기에 보니까 1, 2의 서식만 있죠. 암기 요약집 154페이지 2번에 보면 1, 2의 서식에만 있고요.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에만 있고요. 주차장은 도대주 교판,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요약집 15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도대주 교판 1의 서식, 2의 서식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주가 주차장이죠. 따라서 주차장은 1, 2의 서식만 기재를 하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답 4번이라고요.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4의 서식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직접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해마다 나오지 않고 이것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요.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나옵니다. 자,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가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된다.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X로 출제됐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폐업기간이 우리 요약집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약집은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그 박스에 기역, 니은, 박스 안에 네모 안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4번에 요약집 86페이지 박스 있잖아요. 3번의 박스 기역, 니은. 자,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 사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요약집 86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요약집 86페이지 박스 기역 니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5번인데요. 22번에 5번. 요건 좀 다른 학원에 있는 분들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한 번 더 그 법조문 요약집 86페이지에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거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디귿 금지행위 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 투 시공시 금지행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중개보수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00만 원 벌금을 받거나 징역 가면은 결격 사유니까 취소해야 되는 거 맞지 않냐? 그런 말 없어요. 지금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 없잖아요. 그냥 초과해서 받았다고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출제자가 기출문제라고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만큼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벌금 받았다 이런 말 나오면 취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은 합산이 아니고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13번에 동그라미 2번.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자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은 1번 입주계획, 2번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돼 있죠.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이고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단 투기과일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무조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면 X죠. 법인도 투기과일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아니고 6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외국인,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토지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토지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증여계약 신고 대상 아니다 했는데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 교환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다고 해서 X고요.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이고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3번은 건축물 허가 대상이다. X. 토지 취득 허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4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2번.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2번, 11번, 12번에 있죠? 11번, 12번. 1개월 이내에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실무교육.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 5개 있습니다. 1번 실무교육 실시는 시도의사가 한다. 네, 실무교육은 시도의사, 연수교육도 시도의사입니다.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업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 옮겼다고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5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이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비교되어 있고요. 5번이 정답이고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행위는 암기 프린터 11번. 암기 프린터 11번에 보면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문구점을 운영해도 되고 학원 운영해도 되죠? 우리 원장님 학원 운영하면서 중개업도 운영해요. 법 상관없어요. 적법합니다. 운영해도 됩니다.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개업공개사는. 물론 법인은 문구점 운영하면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으로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법 14조 위반으로. 개인은 문구점을 운영하든 커피숍을 운영하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중개사무소 커피숍처럼 해놨더라고요. 그 손님 오면 커피 줘요. 저도 커피만 먹으러 가봐서 돈 안 내요. 그래서 지금 한 5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있습니까? 이러면 커피 한 잔 더 줘요. 그럼 설명만 듣고 먹고 그냥 나오면 돼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커피만 먹으려고 하니까 괜히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자꾸 사람이 뻔뻔해지는 것 같아. 몇 번 해보니까 가능해요. 그래도 중개업소는 그렇게 해라도 자꾸 사람 오다 보면 그중에 한 명 걸려들거든요. 오는 게 낫다고 사람 하나도 안 오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1번은 금쟁이, 매무수거, 관직상투는 아니고요. 2번도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 금쟁인데 상가 분양대행하고 MGM, R 받는 거는 금쟁이 아니죠. 분양대행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천에서는 빌라 같은 거 하나 중개하면 R 20개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 2천만 원. 빌라는 하나 하면. 아파트는 뭐 많이 안 줘요. 아파트는 MGM이라고 그래요. MGM이 뭡니까? 멤버스, 갭 멤버스. 사람 데리고 오면 주는 거에 일종의 다단계죠. 모든 우리 보험이라든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영업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다단계예요. 다단계가 가장 좋은 수법이라고요. 경영 기법에서. 나쁜 거 아니에요, 다단계.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다 지금 영업 하는데 다단계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보험회사니 뭐니 어디든지.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영업, 이 마케팅, 세금, 죽음, 세 가지는 피할 수 없다. 영국 명언이 있어요. 세 가지는. 다 사는 게 이게 마케팅이고 영업이에요. 그 영업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 옆에 막 내 물건 빼돌렸다고 머리 끄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바로 언니 물건 있냐고 또 1시간 뒤에 전화해요. 바로.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중개하면서 한 번 미운 사람만 영원히 안 보고 공동중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하더라고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2번은 금쟁이 아니고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 27번. 3번은 직접거래 금쟁이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쟁입니다. 4번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다. 5번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고 쌍방대리만 금쟁이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프린트 11번에 금쟁이 있습니다. 금쟁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에 3번입니다. 28번도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설명 안 해도 된다. 1조량 소음 진동 설명해야 되죠? 1의 서식은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서식에.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2번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3번은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그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 말은 쌍방입니다.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 이 당사자잖아요. 일방 당사자 이런 말 없는 한 쌍방이라고요. 당사자라는 말 자체가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5번이고요. 29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2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고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10일. 10일입니다. 10일. 암기 프린터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이고요.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암기 프린터 40번에 13번. 그 옛날에 이게 프린터 그림 내드린 거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 이거 그림 내드린 거 있어요. 표 그거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요약지 같은데 붙여놓고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뭐 이해가 아니라 숫자는 암기해야 되죠. 숫자를 이거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 자, 그래서 답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선매대상.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선매대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공익사업용 목적인 경우 선매대상입니다.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와 동일하다.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관청은 선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5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4, 5, 6, 7, 8 45번에 4, 5, 6, 7, 8인데 1월이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그런데 30일은 딱 하나 있네요.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35번에 8번 이렇게 찾기 힘든 분은 찾으려고 하면 또 저는 다음 문제 풀고 앉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미리 못 따라가면 그냥 번호만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여유가 있는 분은 직접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31번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